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고론입니다. 금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기대치만큼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를 지켜본 투자자분들이 아마 헛웃음이 나오셨을 거라 보이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이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4.61%까지 갔다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도 전환이 되었었어요. 하락 전환까지 되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그 빈자리를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저시총 잡지들이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장에 태풍 일으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 열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에 다 부셔버리겠다고 조롱 섞인 협박을 하면서 금일 밤 12시를 데드라인으로 못을 박았죠. 근데 웃긴 거는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란 협상당이 똑똑해졌다느니 중요한 진전이 있다느니 유화적으로 대응하다가 갑자기 금일은 적대적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시장에 이제 큰 손들이 쉽사리 자금을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어찌 보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그래서 돈을 크게 넣어야지 상승이 나오는 대형주보다는 그냥 소장의 자금을 넣더라도 변동성이 큰 이제 소형주의 저시총주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저시총주들 같이 가벼운 종목들 내로 단기 수급이 쏠리는 순환매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눈에 띄는 거는 뭐 플라스틱 관련주부터 에탄올이랑 포장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죠. 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다 보니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대체적인 에탄올이 관심을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고요. 기름에서 뽑아내는 나프타 가격이 미쳐 날뛰니까 비닐 플라스틱을 만드는 포장지 업체들이 수급이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장지까지 이런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이런 포장지 업체들이 이제 가격대 어쩌면 그 비닐이나 플라스틱 가격도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 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이 포장, 그래서 플라스틱 비닐 포장지를 만들지 못하면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재들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장중 대형 포장 같은 제조업체들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죠.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원유 관련주부터 곡물 관련주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원자재도 덩달아 상승이 나오면서 알로코 동일철강 같은 종목들도 최근 급등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 빠르게 보면서 기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크릴. 아크릴 같은 경우는 쉽사리 역시 죽질 않습니다. 워낙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크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크릴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신규 상장주 내에서는 수급이 이렇게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하방 흐름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H전자 같은 경우는 고시총 주들이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나온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주춤되면 얘도 L전자도 신기하게 같이 움직임이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는 L전자가 강하게 상방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고 너무 좀 예민하게 좀 가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중장기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차분히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강 같은 경우는 좀 갈만한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48,000원 이상 갔으면, 제가 전에 최소 목표가를 46,000원 정도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상 갔으니까, 물론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실제 워낙 이번에도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왔으면 당연히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HDC 현대개발,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도 사실 하방으로 크게 내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사실 깽판 치더라도 이 전저점 이탈은 되진 않죠. 계속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움직이다가 상방으로 가면 저는 앞전고점 돌파 넘긴다고 보거든요. 일단 현재는
저시총주들, 좀 잡주 성향 종목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수급이 좀 밋밋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빅재테크 같은 경우도 저는 앞전 고점 돌파 확실하게 좀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주도주 성향이 아닌 종목들은 지금 수급이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뭐 강통신이나 뭐 그런 종목들은 뭐 강통신 플라스틱, 뭐 원유 뭐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심심합니다. 다만 시장이 정상화로 된다면 분명히 강하게 상방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가 나올 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히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DB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21선을 밀질 않고 있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끌고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장중 이젠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전제점 이탈도 될 수 있지만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어차피 상방으로 다시 간다. 가고 앞전고점 돌파도 넘기겠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림바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전고점 살짝 넘긴 다음에 눌림 모양을 잡고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최대 실적을 냈죠.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냈고, 저는 못해도 한 7,000원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61선 지지선을 좀 지지를 받지는 않을까. 아무리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61선 지지를 받고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YW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돼요. 좀 지루하죠. 거래량이 좁기 때문에 변동성도 작다라는 점이 장점은 장점입니다. 지수가 급락 나와도 이 종목은 크게 밀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모양 자체는 워낙 이쁘고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만 실려준다면 언제든지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 차분히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테크, 뭐 영화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 좋아요. 지금 5일선, 21선, 61선, 101선, 301선 매물벽 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막을 수 있는 저항대가 없습니다. 그냥 다 뚫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수급만 강하게, 어쩌면 거래량만 예를 들어서 많이 터진다. 상방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 터지면서 상승분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 일단 이 종목은 터진 순간부터는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셀트리온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뭐가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삼천단제약하고 비교했잖아요. 웃긴 건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가 말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밀리더라고. 밀려서 반토막에 지금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하로 밀린 상황인데요. 뭐 뻔하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렸잖아요. 이 종목은 말도 안 되게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떨구려면 당연히 안 걸리게 해야 되잖아. 근거는. 그럼 핑계 되는 겁니다. 무슨 문제 생겼다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는 거죠. 그래 실질적으로는 세력이 털고 있다고 보시면 되면 거래량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매집했던 세력들이 터는데 명분을 주는 거죠. 명분. 그러니까 이건 사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런 내용이 없이 밀리면 사기예요. 사기. 사기로 오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넣은 다음에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안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매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네들이 더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니까 다 제가 봤을 땐 짜여진 각본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각본이 다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무슨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삼성전자에 150만원 120만원 가면 셀트리온은 200만원 300만원 돼야지 정상이에요. 원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보면 삼천전자약이 아니라 셀트리온을 매수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약에 미련을 가지신 분들 많더라고 보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걸 사는 사람이 있나? 난 이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 보면서. 뭐 사람이 탐욕이 눈에 멀면 뭐 앞이 뭐 깜깜하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삼천전자약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헛공부한 겁니다 정말. 애초에 물릴 거면 이런 종목들 물리는 게 더 나아요. 아직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이렇게 눌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더 나은 거죠. 어찌 보면 그 코치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들은 아닙니다. 시장이 정상화돼야지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대체로. 그래서 원래 기준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설명드리지 말까 하다가 그냥 설명드리는 건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포스트퓨처임도 의미 없어요. 끌고 가시면 돼요. 그냥 대체로 종목들이 그냥 다 끌고 가시면 되는 종목들이어가지고. 또 컴퍼니 K, 뭐 컴퍼니 K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강하게 바로 나오진 않아서.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데 신고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거의 이젠 큰 시세를 봤으니까 이 정도에 매도하셔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어. 앞전 고점 돌파 나가지고 매도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매도 못 하셨다면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어요. 밀릴 때가 오히려 맥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민 다음에 한 번 더 앞전 고점 돌파 실현할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 시장 흐름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뭐 최근 6일에 밀린 거를 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PF. 뭐 KPF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완전 저평가예요. 이 종목은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린 완전 저평가고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0일선분까지 밀렸죠. 거의 다 밀린 겁니다. 여기 이하로 떨어뜨리질 않겠죠. 100일선 계속 잘 지지받다가 밀어버린다. 대체로는 이런 경우에는 300일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모양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강하게 좀 살릴 것을 보여주는 만큼 차분히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21선 지지 잘 받고 있죠.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앞전 고점 돌파 조만간 시도할 것을 보여준 만큼 좀 차분히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다, 지수 설명 안 되었죠. 그리고 또 지수를 한번 보자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틀려요. 코스피는 5일선이 상승 반영을 꺾였잖아요. 상승 반영 꺾였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금일 정말 후르무즈 해협 이제 이란 이제 발전소나 다리를 이렇게 좀 공격을 한다. 그 공격을 만약에 발전소와 다리를 뭐 다 부셔, 진짜 말 그대로 다 부셔버린다. 그러면 내일 갭으로 하락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커요. 다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5일선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5일선 21선을 넘기게 된다면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틀려. 코스닥은 한 번 더 밀릴 자리가 있어요. 코스닥은 지금 완전히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태거든. 5일선이 60선을 이탈해 버렸으니 바로 회복하기엔 또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회복하더라도 한 텀 더 민 다음에 뭐 회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쌍바닥으로 회복을 할 겁니다. 아마 회복을 해도 외바닥으로 회복하기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고 쌍바닥으로 회복할 확률이 좀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닥만 본다면 트럼프가 진짜 날릴 것 같긴 해. 미사일을 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말. 그러면 이란이 미국이 그 휴전 협상에 내민 그런 제안서를 거절할 확률이 크거든요. 너무 무리한 제안이라고 저 같아도 이렇게 보면 무리한 제안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트럼프 그 이란 입장에서는 거절 확률이 커요. 그 제대로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래나 저래나 죽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안 할 확률이 큽니다. 일단 버티기로 갈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미사일을 좀 날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뭐 안 날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 차례 하락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때가 바닥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미사일 날리잖아요. 혹시라도 아래 진짜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발전소 이런데. 그러면 이때가 바닥이라고 보시고 담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왜냐면 크게 내려갈 자리가 없어요. 한 번 더 내리잖아요. 한 차에 더 내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방 흐름 나올 자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담아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금일 장중에 원래 방송을 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보면 창에탄올이 보이더라고. 창에탄올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3%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장중에 했으면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창에탄올하고 풍국중정,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 근데 이게 제가 보자마자 이제 장 막판 되다 보니까 막 20% 이상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저는 창에탄올은 추가 시세가 나온다고 보이는 게
이 얘는 일단 그 실적을 봤을 때도 이제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저 PBR에다가 자사주 비중도 높아요. 17% 나네, 자사주 비중 자체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슈가 안 되더라도 저평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차이 에탄올은 사실 현재도 매수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정말 미사일을 날려버린다, 그럼 홍보석유 같은 종목들도 지금 5일선이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21선이 넘기고 있잖아요. 5일선, 21선 돌파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강하게 또 갭으로 치고 갈 수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원유 관련주도 상승으로 꺾였고, 야 이거 창 에탄올 관련주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내일 트럼프가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날린다 하더라도 저점이니까, 그 시기가 저점이니까 혹시라도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 마셔라. 그냥 버티세요. 버티는 게 답입니다. 왜냐면 시장으로 인해서 종목들 밀린 거지 종목이 문제에서 있어서 밀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라면 금일 만약에 매매를 한다, 데이트 약간 저한테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차트 베이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 베이스보다는 그 어쩌면 시장의 영향을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차트별로 봤을 때는 21선 돌파, 5일선과 21선 동시 돌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보석유 매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한 방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 매수했을 것 같아. 물론 뭐 내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면 당연히 밀리겠죠. 장단보다면서 뭐 저점 깨지겠죠.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고 한다면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다만 제가 정의하고 있는 이런 매매 철학하고는 좀 틀려. 저는 이렇게 뭐 투기적인 매매를 뭐 매수하면 당연히 뭐 운 좋으면 크게 먹겠지만 약간 이런 매매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전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일 제가 기준 종목을 두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제는 저는 사마알루미늄을 들려고 했어. 원래대로라면 사마알루미늄도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닥을 탈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근데 시가총액이 최근에 상한가 친 종목들 보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시총이 1000억 이하야. 막 200억, 300억대, 500억대인 종목들이 대다수야. 금이 시세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보면 고시총주들이 거의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거의 저시총주들이 상한가는 당연히 뭐 저시총주들이 차지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사마알루미늄이 차트 베이스는 정말 좋은데 좀 안정적으로 하면 사마알루미늄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마알루미늄보다는 KBI 메탈리안 종목을 가져왔어요. 물론 뭐 KBI 뭐 동양 철강 같은 종목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KBI 메탈을 가져온 이유가 차트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21선, 60일선, 100일선, 300일선 위에 있단 말이야, 주가가. 그러니까 위에 저항대, 막는 저항대가 없어요. 저항대라는 거는 여기에 물려 있는, 어째 보면 최근 시세에 의한 저항대지 이동평선 다 넘겼단 말이야, 이미.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또 앞전 고점 돌파도 순식간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KBI 메탈을 좀 가져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선을 만드는 핵심 제조인 동선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구리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리값이 오르면 이런 제품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마진을 챙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주요 해상로가 이업을 받으면서 운송비와 보험료가 폭등을 하면 폭등했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 전가되면서 구리 가격 같은, 구리나 뭐 다양하겠죠. 뭐 은도 그렇고 뭐 구리도 그렇고 다양한 원자재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뭐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구리 가격 같은 경우 10년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신고가예요. 계속 우상향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그래도 괜찮다, 비전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가져봤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뭐 그 부근에 이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날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원유나 최근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미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상승 그런 한계가 오히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바닥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서 첫 시세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KBI 메탈을 1순위로 가져봤습니다. 시총도 작죠. 그리고 차트 웨이드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져와봤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창재지. 한창재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대체제인 고급 백판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나프타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대체제인 재지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만큼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가져와 봤어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매매해볼 만한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21선이 60선 돌판 자국에서 이제 이제 바로 이제 미터잖아요. 21선. 이건 굉장히 좀 강력한 이평선이거든요. 21선이 60선, 21선이 보시면 61선과 120선이 뚫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잡혀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만약에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 상한가 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는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가져봤어요. 오히려 대형 포장보다 더 나아 보여요. 차트는. 대형 포장도 괜찮잖아요. 근데 대형 포장 이미 시세가 몇 번씩 나왔잖아. 근데 한창재지 나오질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창재지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KBI 메탈과 한창재지 두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동안 보유하신 다음에 시세가 안 들어온다. 수급 한번 들어오면 매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점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아셨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하면 나 저시총주들 중에서 차트가 잘 깔린 종목들, 그다음에 이슈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잘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슈 플러스 차트 베이스 저시총 환경까지 다 비슷합니다.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고 잘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